울지 마시고요. 강인해지고 우리 옆에 친구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2012년 2월 아직 한기가 가시지 않은 홍성. 정봉주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정봉주 나와야 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와야 한다. 우리가 잘 안 해봤구만 이거. 정봉주는 나와야 한다. 그리고 여기 사모님 나오셨고. 이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봉주에 대한 이 사랑 절대 잊지 않고 꼭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메시지 첫 번째, 이 여러분들 외친 소리 다 들었어요. 나와라. 정봉주. 보고 싶다. 정봉주! 사랑한다. 정봉주! BBK 실소유주 헌정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BBK 실소유주 헌정방송 봉주 6회 시작하겠습니다. 닥치고 정체를 이겼네. 닥치고 정체를 이겼네. 김어준이 만든 정치 교양서 닥치고 정치. 쫄지마! MB가 여러 가지 죄악을 그대는 알고서 있는가. 위대한 융합 지도자 정봉주의 정치 비난론 달려라 정봉주. 좁은 감옥에 눕는 순간 우주가 열립니다. 주기자와 싸우려고 피켓들은 형제여. 불의한 세력에게만 사탄인 주진우. 그가 참여하는 시사주간지 시사인. 정통 찍었네 돼지 10세 찍었네. 목사 아들 돼지 김용민의 책 조국 현상을 말한다. 나는 꼼수다 뒷단화. 구수를 팝니다. 부디 좆가세요. 정치 지식 쌓기는 에피소드밖에 없네. 나는 꼼수다 1회부터 18회까지 담았다. 나는 꼼수다 에피소드 1. 대단히 감사합니다. 봉주 뉴스. 먼저 봉주 동정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광복절 사면에 대한 신의 계시를 받으셨다며 민주통합당은 대선 후보 경선을 8월 이후로 미루라고 시달하셨습니다. 아울러 우석훈 선대인에게 당장 경제 캠프 구성을 명령하셨습니다. 우석훈 선대인은 웃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께서는 자신의 식스팩 사진을 표지로 쓰는 것과 출감 첫 인터뷰를 하시겠으니 신청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월간 낚시나 월간 산도 무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청 접수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봉주 동정을 모두 마칩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발.
지난주부터 세탁 노역을 나갑니다. 아침마다 책 한 권을 세탁기에 넣습니다. 책이 10배로 부풀러 오르면 10권을 읽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력적입니다. 봉주버스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를 보지 못하셨다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저의 기운은 이미 홍성의 땅과 공기에 스며 있습니다. 저는 매력적입니다. 계속해서 봉주단신입니다.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의 구명과 정봉주법 통과를 촉구하는 3박 4일간의 도보순례를 마쳤습니다. 정봉주법을 꼭 통과시키고 국민의 의식과 분노가 그대로 살아있음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법학자에게 정봉주법을 묻는다 토론회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발제를 맡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는 어떤 메시지냐? 시민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겠습니다. 당신에게 100%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어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100% 증거는 우리는 없습니다. 입 다물으라는 얘기죠. 두 번째, 나교범법은 당신에게 100%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없는 상 떠들면 감옥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벌금형도 안 된다 이겁니다. 무조건 넌 감옥 가야 돼. 홍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프리봉주단넷 또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투 봉도사 편지 쓰기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봉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자, 다시. 이빨이. 안녕하십니까. 정통 시사주간지. 저 정통은 씨발 언제 들어도 웃겨. 정통 씨. 시사인의 철없고 수줍은 주진우 기자입니다. 좀 바꿔, 이제. 근데 그것도 실수해. MBC 행사에 갔었잖아요. MBC 노조의 그 파업을 지지하는 행사에 갔는데 수줍고 철없는 철없고 수줍는 저거 씨발 1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헷갈리냐? 거의 근데 1년이 다 됐는데. 저것만 하면 부끄러워가지고 이번에는 수줍고 부끄러운 주진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를 잘 못했어요. 그게 좀 어려워 나는. 우리 주진우 기자 집으로 제가 매일 출근합니다. 이 최근에 주진우 기자가 도심에다가 방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얘기 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제가 띵동하고 가가지고. 아주 임시 거쳐. 예. 네. 매일 출근합니다. 거기로 띵동하면은. 사귀고 있어. 예. 주진우 기자가 누구세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가가지고 경찰청장 조현호야. 조사를 좀 받으러 나오라니까. 싫어. 그렇죠. 네. 안 나오니까 내가 직접 조사로 왔잖아. 이러면은 문을 착각 열면은 속옷바람이에요. 근데 주진우 기자가 김 교수, 나 지금 여자하고 있는데. 이따가 오라고 할 줄 알았지?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거야. 안 돼. 그 얘기 안 돼. 왜? 안 된다니까. 여자 없더만 보니까. 아니, 진짜로. 근데 우리 주진우 기자가 말이죠. 제가 같이 이제 방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방에서 침대 위에다 노트북을 펴놓고 옛날에는 부끄러워서 자기 팬카페 안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실실 쪼개더라고. 그거 보면서. 요새 들어가? 요새 들어가. 나 아직도 못 들어가, 부끄러워서. 아니, 못 들어가는데 사실은 제가 비키니 파동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많이 위안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댈 데가 없었지, 그때. 다시 기운을 차리고. 예. 못 들어갑니다. 부끄러워서. 왜 못 들어가냐면, 김어준과 지식인이라는 제목을 보는 순간 못 들어가, 지식인. 야만인들 여기 있어, 이씨. 내가 김어준과 삼식인, 이렇게 정했으면 내가 들어갔을 거야. 근데 지식인, 저기, 근데 김총수가. 지식인은 아니잖아, 우리가. 김총수가 저도 못 가는 번개를 한번 하셨대, 팬카페에서. 오, 진짜? 근데, 이 봉주버스 하기 전에. 그렇죠. 미안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팬들하고 자리를 가졌는데 한마디 하더래요, 팬이.
어떤 팬이 들어가서 어떤 팬이 앉자마자 한마디 하는데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름다우세요? 바로 나갔대잖아.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앉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다시 나왔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더라. 너도 팬카페 행사했다면서. 지난주 토요일에, 예. 우리 팬카페, 팬카페 직위 이름이, 아이디가 재밌어요. 월악산 조용필. 월악산 조용필이야. 카페 모임했다고? 한 40명 모였어요. 아, 그런 거 하지 마. 영등포에 한 감자탕집에 모여가지고, 아주 오붓했어요. 첫 번째 모임 감자탕집이야? 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제가 감자탕을 싹쓸이 했지. 졸라 김용민적이다 했지만 카페 첫 모임 장소가 감자탕집이야? 예. 저를 특별히 좋아하는 여성 팬 한 분도 오시고, 예. 그분, 예, 너무 감사하고, 예. 혼자서 아이패드 들고 김용민 격하게 사랑해요 이러는데. 감자탕집에서? 나 참 이거 민망해가지고, 예. 부끄럽다, 씨.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네. 원래 주준이는 팬카페 활동을 계속 했었고. 나는 안 했다니까요. 근데. 했잖아. 아니, 안 했어. 저는 올해 1월 1일부로, 네. 정봉주 수감 이후, 오프라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가입을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픈 모임도 한번 했어요. 근데 봉주버스 때문이었죠. 네, 봉주버스 가입하자마자 거기 오라고 하긴 미안해가지고 그 전에 한번 했는데 저는 안 할래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봉주버스가 네네. 2월 11일 날 몇 대였지? 26대였습니다. 26대. 전국에서 26대가 홍성으로 대략 집결했습니다. 1000명. 네. 1000명 모였는데 그 홍성교도소 앞에 주차장이 생각보다 넓더라고. 그러게요. 나는 1000명이면 꽉 찰 줄 알았는데 네. 반밖에 안 차. 그래서 저희가 당황했습니다. 반밖에 안 차가지고 저희가 다음번 아마도 3월 10일 경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때 이제 봉주 열차. 이때는 2,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0명. 네네네. 봉주 열차를 2대 빌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2대를 전세 내는 거죠, 열차를. 그렇죠. 열차 전세 들어보셨어요? 네네. 봄맞이 소풍을 기차 타고 갑니다. 네, 이번에는 네. 지난번에는 홍성 한우를 한번 먹어보려고 그랬는데, 1000명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아수라장이 됐어, 네네. 식당이. 네.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한우가 살짝 담긴 국물을 먹었습니다. 아니요, 한우도 먹었어요. 아니, 한우를 제대로 먹은 분들도 있고, 네네. 한우 냄새만 맡고 오신 분들도 있고, 네. 이게 편차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식사 한 끼 대접하려고 했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도시락을 싸기로 했어요. 네. 기차 안에서 도시락 까먹으면서 소풍 갑니다. 네. 사이다하고 계란은 팝니다, 거기서. 근데 가져오셔도 무방하고요. 원래 전세 열차에는 네. 우리가 통으로 열차 전체를 다 빌리는 거예요. 네네. 전부 다 빌리는 겁니다. 열량짜리 열차 2편. 그래, 2편이 맞는 것 같다. 2편, 네. 열량짜리 열차 2편을 저희가 통으로 전세를 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내려갈 안에서 때 그 칸칸마다 돌아가면서 저희가 인사도 하고 네. 그럴 예정이고 돌아올 때는 또 다른 편에 타서 올라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거기를 가득 채워볼까 해요.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홍익회로 한번 가보죠. 홍익회 복장 입고? 네, 홍익회 복장을 입고. 뭘 팔아, 뭘? 거기서? 싫어. 복장 그런 건 가지고 하지 뭘 마. 파는데? 파는 게 뭐야? 주진 우롱차 이런 거. 주진 우롱차? 저는 봉주 버스 탔는데 주진 우유하고. 주진 우유 씨. 그리고 비타 500에 제가 모델로 된 비타 500을 가져오셔가지고 제가 잘 먹었어요. 여기 쪽팔리게 살지 말자. 이 카페는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쪽팔림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없어. 저런 거 막 만들어가지고 줘. 제가 그 시리에 빠져 있다고. 아니, 열차에서는 안 주셔도 된다는 얘기라. 어쨌든 그렇게 저희가 버스를 총 28대 타고 가가지고 나와라 정봉주. 네. 사랑한다 정봉주 외치고
그리고 저희가 셋이 면회를 들어갔어요. 면회를 들어가서 뭐가 아예 이 새끼야 너 들어갔는데 이 새끼 아무데나 감탄사를 안 해 이 새끼야. 다른 생각했어. 야 이 돼지야. 아니, 집중해. 졸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게 나의 의지와 생각을 거치지 않고 본능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야. 네가 이게 바로 리액션. 왜 그런 줄 알아? 공중파에서 시사평론가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감탄사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리액션. 안 되지. 어? 이 가식적 리액션. 나하고 무관해. 내 리액션은 나하고 무관해. 어쨌든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공중파라고 하면은 무식한 표현입니다. 지상파가 맞습니다. 에이씨, 빨리 중요하지 않은 거 가지고 오늘 돼지 계속 왔다 갔다 해. 어쨌든 들어가가지고 정봉주 깔때기 저희가 받아가지고 네, 전달했어요. 네. 그때 정봉주 전 의원이 이제 풀었던 깔때기 2개가 그거죠. 세탁소 깔때기하고 네, 공기 깔때기 2개가 있었는데 방금 들으셨죠? 감옥으로부터의 사발. 세탁기 깔때기 아니죠. 세탁소 깔때기. 네, 세탁소 깔때기는 뭐냐면 최근에 세탁소 노역을 시작했어요. 자켓을 입었는데요. 베지색 자켓을 입었는데 오른쪽 가슴에 세탁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탁. 근데 아침에 여러분 세탁소 가가지고 뭐 하냐고 그랬더니 제일 먼저 책을 세탁기에 넣었는데 그래서 아니 왜 책을 세탁기에 넣냐 그랬더니 책이 부풀어서 한 권을 읽어도 10권을 읽는 효과가 나타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다음에 오늘 찾아온 1000명, 이 1000명에게 네네. 한마디 해라 그랬더니 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슬퍼하지 마라. 홍송의 땅과 공기에 이미 나의 기운이 스며들어 있으니 나를 만난 것과 같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출소하면 병원부터 가야 될 것 같아. 제가 아무래도 병원에 잠시 넣어야 되겠어. 씨. 지난해 말 증세가 점점 심해지고 그렇죠. 있어. 증세가 심해서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리고 이 얘기도 있지. 문재인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자기가 20대 지지율 1위를 지킬 테니까 이렇게 양강구도를 형성하는 게 좋다. 그러다가 자기가 막판에 양보하는 그런 게임으로서의 풍모를 보여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주차장하고 홍성교도소가 생각보다 거리가 가까워요. 100m가 안 돼. 네네. 그래서 밖에서 외치면 안에서 들리더라고. 들렸다고 하더라고. 네네. 네. 봉도사가 잘 듣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감사하다며 이런 소리를 했어요. 매우 감사하다며 이런 소리를 했다. 봉주버스 가기 하루 전날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집회를 해봤지만 이렇게 험난하게 이루어진 경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현실입니다, 현실. 이제 국회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은 BBK 사건의 진실을 새롭게 파헤치는 정봉주의 구속과 홍성교도소로의 이감을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구속된 중대사태로 규정하고 우리는 정봉주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새누리당은 정봉주법을 즉각 처리하라! 우리가 이제 정봉주법 결의대회가 있었죠. 2월 10일에 나와라 정봉주 국민본부가 주관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진우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들어가려고 갔는데 제가 국회를 드나든 이후 최초로 10여 년 만에 최초로 너도 마찬가지지. 저는 출입 기자였는데요.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거부를 당했어요. 기자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는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분증을 보여줬더니 안 된다는 거야. 드디어 확인하고. 나도 안 된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일이냐 처음이거든. 네. 다른 분으로 들어가는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우리가 저기 후문 쪽으로 갔다고 안 된다는 거야. 출입이. 그래서 우리는 국회가 모든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줄 알았어. 예. 근데 갑자기 우리 말고 옆에 택시는 계속 들어가. 다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그때 정봉주법 결의대회에 참석자들은 그 출입을
금하라는 국회 사무처에 지시가 떨어졌답니다. 공문을 보여주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결의대회 참가자 진입을 차단하라 이런 공문이 떨어진 거야 사무처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고도 다 못 들어간 줄 알았어. 네. 근데 저기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전부 다. 너 이미 들어가 있었지 그때. 나는 밥 먹으려고 일찍 12시에 들어갔어? 들어갔지. 나는. 그 김영민 외에도 네. 뭐 참가자들 다 서 들어갔어. 있더라고 계단에. 네. 저희만 못 들어갔어요. 우리 둘만 못 들어간 거야. 그래서 우리 둘이서 들여보내 달라고. 근데 또 경찰이 되게 고압적이에요. 안 그 돼요. 막 재밌는 일이 그러는데. 있었어. 그 중에서 좀 젊은 경찰이 와가지고 주진우가 누군지 잘 몰랐던 거야. 째려보고. 쫙 째려보는 거야. 응? 못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주진우가 또 가만히 있나? 아니 씨발 그러면서 어디서 째려보냐고. 졸라 웃겼어. 아니. 진짜 웃겼어. 그래서 경찰에 쓱 사라졌어. 다른 경찰이 왔어요. 좀 이렇게 나이 있는, 거기 책임자급이 왔어요. 네. 그래서 공문이 있더라고, 공문. 공문을 보니까, 참가자 진입을 차단하라. 근데 왜 우리만 못 들어가? 우리만 참가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수십 명이 싸고 있었던 게, 나하고 주진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였어, 목표가. 네. 그리고 졸라 웃겨. 경찰들이 너무 고압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얘기를 하는데 논리가 없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고 그냥 우리 둘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따졌죠. 그래서 정권이 천만년 만년을 갈 것 같냐? 너 이름이 뭐냐? 계속 물어보고 계속 따졌어요. 계속 욕하고 욕은 안 했습니다. 사실은 욕은 다른 데 보고 했고요. 계속 싸우면 옆에서 김총수는 이렇게 웃어. 너무 웃겼어. 경찰하고 싸우는데 그 안에서도 난리 났었습니다. 네. 어떤 거였냐면은 결의대회를 하는데 마이크가 필요하잖아요. 네. 또 기자들이 또 앞에 있고. 아니 그리고 국회의원도 있었잖아 거기.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민주통합당이 주관하는 건데도 마이크는 안 된다는 거야. 씨발, 그래가지고 진짜. 당직자하고 그 경위들하고 막 몸싸움 벌어지고 막 고성이 오가고 그러는데. 그때 국회 경찰이 다 깔렸었어요 그때. 그때 한 사람이 그 틈을 들어가가지고 마이크를 스피커를 탁 잡고 꺼져! 이래서 다 꺼졌어요. 누가 그랬는데? 박지원. 꺼져 한마디. 역시 그런 거 처리는 잘하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저는 30분 동안 싸웠어 거기서. 네. 못 들어가고. 저는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는 원치 않은데 서울구치소에도 그렇고 홍성교도소도 가고 그러고 아니, 나는 진짜 누구만 너무 보면 싸우고 있어요 요새. 유치해가지고 진짜.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결의대회 한다고 우리가 무슨 나라를 뒤집어 어떻게 국회를 뒤집어 거 앞에서 법 통과시켜 달라고 결의대회 좀 하겠다는데 100명 모여가지고 저희가 국가를 뒤집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김관진 국방장관이 꼼수 삭제 지시는 합당하다고.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말을 올렸어요. 18일 날 트위터에다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우리가 체제를 부정했나? 아니 우리가 언제 체제를 부정했어? 각하를 사모하고 각하를 이야기하는데 각하가 체제인가? 말도 안 되지. 각하가 어떻게 체제야? 각하는 그냥 5년짜리 정권이야. 반각하입니다. 뭐 그런 데 좀 이해할 만하겠어. 아니 우리나라 체제가 5년짜리야? 국방장관이 이 정권과 체제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리고 종북이라고 정권이야 정권 그냥 체제가 아니라. 이 장관이 또 무식한데 종북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종북. 우리가 무슨 종북이야? 종육. 그러니까 우리는 고기를 좋아하는 종육이다. 씨. 에이. 이하 부대가 낙곰수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 군이라는 것은 현재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적관입니다. 대적관에 따르는 정신전력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건 전투력이다.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하부대 지휘관으로서 적법한 조치였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니, 이런 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장관을 하고 윗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을 하려면은 종쥐가 돼야 합니다. 네. 삭제 이 새끼야. 실패. 왜 나쁘지 않은데 왜 삭제야? 아니 우리가 언제 체제를 갈아엎자고 그랬냐. 우리가 체제를 수익 모델로 삼는 정권을 심판하자고 그랬지. 그렇죠. 이 정권하고 체제를 구분 못하는 거는 이거는 군사정권 시절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때는 정권하고 국가를 동일시했거든. 그 구분이 안 갔어요.
이게 30년 전으로 돌아간 거야, 지금 국방부의 사고방식이. 북한에서 하는 논리하고 비슷한데요. 군의 정신, 전력을 좀먹는다. 우리 군인들의 수준을 너무 얕잡아 보시는 겁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도움이 돼. 이렇게 하면 삭제할 것 같지. 몰래 깐다? 몰랐던 사람도? 그러니까, 땡큐야, 씨발! 자, 그러면은 이제, 맞아. 비키니 건으로 제일 재밌는 기사가 뭐였냐면은, 이 조중동하고, 이 보수 매체에서 연락의 기사를 썼잖아. 자기 떡고물인 줄 알고 자기 거 아닌데, 연락의 기사를 썼는데 그 중에서 제일 웃긴 게 뭐였냐면, 개인적으로, 김어준에게서 수구 꼴통에 향기가 난다 했나? 그러니까요, 맞아요. 냄새가 난다 했나? 누가 그런 글을 썼어요? 데일리안에서. 아이씨. 지난번에 비즈니스. 네. 탔다고 시비 그 기사. 그렇죠. 삼성현대 광고 많이 주는데. 이거는 말이죠. 나한테서 자기의 냄새를 맡았다는 거잖아. 이건 너무 에로틱하잖아! 씨발! 너무 에로틱해! 나한테서 자기 냄새를 맡으면 어떡해? 그 냄새가 뭐래요? 몰라, 씨. 너무 에로틱해, 씨발. 이거. 응? 지금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속마음 연설을 보내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발언을 하면서 졸라 행동하지 않는 명박이가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과 같은 따뜻한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저는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최근 중학교 학생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봤습니다. 아빠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엄마도 장사가 안 돼 한숨만 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여러 비리 사건을 보며 국민 여러분의 심려가 졸라 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인내하고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청와대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아마 조폭 보수는 못해도 중간 보수 정도는 됐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지 않으면 아마 건설 현장에 10장 정도는 됐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제 결심을 다지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저는 무슨 정책을 내놔도 계속 반대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졸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졸라 감사합니다. 뭐 동국당이 어쩌다고요? 이 밀켓 동국당 이 밀켓가 어떠가요? 재빨간 거짓말입니다. 동국당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 밀켓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내가 만나본 남자 중 가장 자유롭고 섬세하고 꼼꼼한 그 남자 잠깐 바람 쐬자 해줘요. 그 섬세한 손길 이미 중독돼 버렸지. 그 남자는 바로 나는 꼼수다. 자, 오늘은 12.6 부정선거 사건, 일명 선관위 디도스. 이 특집이에요, 특집. 특집입니다, 오늘은. 네. 참여연대 요청으로 11월 26일, 그러니까 선거일로부터 딱 한 달 후에 작성된 LG 엔시스, 디도스 방지 시스템을 제공한 LG 엔시스가
작성한 보고서 하나가 최근 참여연대 요청으로 공개됐어요. 제목이 뭐냐면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애 분석 보고서. 총 36페이지짜리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지난 4개월 동안 줄기차게 끊임없이 제치도 않고 주장해 왔던 것이 사실임이 드러납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디도스 때문에 장애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은 10명이 넘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검증을 했어요. 네. 분석하고 또 분석한 자료입니다. 오늘부로 이 사건은 선관위 디도스 사건으로 다시는 불러서 안 됩니다. 왜냐? 디도스와는 절대 무관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것은 명백히 12.6 부정선거 사건이다. 자, 이제부터 왜 선관위 디도스가 아니라 12.6 부정선거라고 해야 되는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거 우리 주장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최초로 밝힙니다. 사실 선관위 디도스 사건이라고 이것은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이 사건을 부정선거 사건을 틀에 가두려고 하는 그 정치적인 멘트이기 때문에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언론에서도.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보고서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뭐냐? 대략 오전 6시부터 오전 7시까지 초당 221메가. 평균 221메가 정도의 디도스 공격이 있었어요. 이 221메가라는 숫자를 일단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날 디도스 공격이 있긴 있었어. 우리가 디도스 자체가 없었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페인트 모션이고. 그렇죠. 시간차 공격인데 먼저 떠서 바람잡이만 했습니다. 실제적인 타격은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네, 이게 페인트 모션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이게 디도스 공격치고는 매우 적은 트래픽이었어요. 일반적인 디도스 공격은 초당 4, 5기가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221메가야. 평균. 근데 국가기관의 서버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적은 양의 디도스 공격조차 LG 엔시스 디도스 방지 장비가 전부 차단합니다.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이건 지난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이미 여기까지는. LG 엔시스가 12월 26일 선거 당일 디도스 방어 장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디도스 공격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나와 있어요. 공격은 서비스 장애와 무관하다. 꽝! 적혀 있다고 마지막에 무관하다. 씨발! 이 보고서가 제출된 시점이 언제냐? 12월 26일 당일 오후 1시 반경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당일 오후 1시경에 선관위에서 LG 엔시스로 연락이 가요. 상황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보고서가 작성돼서 날아갔어요. 그때 그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어떤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간 거야. 그냥 순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로그를 보고 보고서를 낸 거예요. 거기 결론이 서비스 장애와 디도스는 무관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 얘기한 거죠. 여기까지. 이번에 공개된 36페이지짜리 보고서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스는 다 막았다. 자, 지금부터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언론에도 공개된 적이 없는 얘기군요. 그 전에도 어느 언론에서도 따라 쓰지도 않았고요. 선관위에 가지도 않았고. 자,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디도스가 평균 221메가가 있었긴 했는데 이거 다 막았어. 근데 왜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냐 이거지.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 의하면 6시부터 7시까지는 이 웹서버의 메모리가 거의 100%가 꽉 찼기 때문에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이 속도가 느려지고 키보드도 잘 안 먹고 마우스도 잘 안 움직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결국 리부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도스하고 전혀 무관해.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미 그날 새벽 12시부터 이 웹서버의 메모리가 계속 거의 100% 수준에 돌아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룸사롱에서 만나기도 전에. 그렇죠. 이 보고서가 만나고 있을 때. 이 보고서가 당일날 밤 12시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12시부터 웹서버 메모리는 계속 거의 100% 수준을 유지해요. 컴퓨터를 쓰다 보면은 메모리가 100% 차는 수가 있긴 있어. 네. 그렇긴 한데 이 웹서버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선거를 치르는 당일에 새벽 12시부터 메모리가 100%면 벌써 리부팅을 했어야 해. 그렇죠. 그런데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는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아침 7시까지 리부팅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6시부터 7시까지 서비스 장애가 된 것은 웹서버 자체가 메모리가 100% 포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그거예요. 디도스는 다 막았어. 그래서 실제 정상 트래픽은 매우 널널했어. 웹서버가 사실상 놀고 있는 수준이었다고. 다만 웹서버 메모리가 100% 찼는데 리부팅을 안 합니다. 희한하게도. 바로 리부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정리를 하면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에 디도스 공격이 있었으나 이것은 방어 장비가 다 막았다. 2번, 서비스 장애는 웹서버의 메모리가 100%에 이르러서이다. 그 원인은 불명. 3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 7시까지 웹서버 리부팅을 하지 않아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 웹서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이걸 7시까지는 방치했다고. 네. 이게 첫 번째 6시부터 7시까지의 서비스 장애 원인입니다. 아유, 목도 잠기네.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디도스는 6시가 아니라 5시 50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웹서버 리부팅은 7시가 아니라 6시 52분과 54분에 있었어. 퉁쳐서 6시부터 7시까지 하자고. 여기까지만 해도 이 선거가 있는 날 관리자가 했다고는 믿을 수 없는 조치예요. 1시간 동안 방치했으니까. 직무유기네요. 하지만 이거는 1단계에 불과합니다. 네. 비교할 수조차 없는 골 때리는 일이 리부팅을 한 이후 2단계에서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자 이제 리부팅을 했어. 웹서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 네네. 그럼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서비스가 돼야 되잖아. 그런데 이때 선관위가 세계 디도스 방어사의 길이 남을 세계 디도스 방어사의 전무후무할 대응을 해. 네. 어떤 대응을 하느냐. 만약에 이 대응 방식을 번역을 해서 전 세계에 뿌리면 전 세계 IT 업계의 초대형 화제가 될 거라고 내가 장담을 해. 어떻게 하냐면 오전 7시에 리부팅을 하자마자 KT 회선 2개를 끌어버립니다. 선관위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관위는 KT 회선 2개와 LG 회선 1개, 총 3개의 회선을 사용하고 있어요. 평상시에. 네네. 이 회선 하나당 대역폭이 각각 155메가예요. 그러니까 3개니까 155 곱하기 3 해가지고 총 465메가를 처리할 수 있는 회선이 물려 있어. 네. 그런데 221메가의 디도스 공격이 들어온 거야. 그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 중에서 KT 회선 2개를 끌어버렸다는 거야. 300이 넘는 310메가의 회선을 끌어버린 거야. 221메가 공격이면 465메가보다 적잖아. 반이 안 돼. 예. 그것도 디도스 방어 장비가 다 막았어. 네. 그런데도 끊었다. 회선 2개를 끌어버립니다. 자, 끄는 이유를 선관위에서는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비유를 해볼게요. 고속도로가 3개가 있어. 네. 뭐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또 뭐 서해안 고속도로? 뭐 서해안 고속도로. 고속도로가 나란히 3개가 있다고 쳐. 근데 정체가 일어났어. 네. 그런데 해결책이 고속도로 2개를 폐쇄해버린 거야, 말하자면.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 갑자기 나머지 하나의 고속도로가 차가 갑자기 쌩쌩 달리나? 막히죠. 글로 다 몰리죠. 2개가 아예 없어졌으니까 차가 그쪽으로 다 몰리잖아, 오히려. 네.
이건 기술을 따지기 전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성관이 해명이 뭐냐면 KT망을 타고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KT망을 끊었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디도스가 KT망을 타고 들어오는데 그 망을 끊으면 LG망으로는 못 들어오나? 디도스가 오로지 KT망으로만 들어오는 KT의 친구야? 말이 안 돼 이게. 서비스 장애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장애를 더 일으키는 대처라고 이게.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IT 전문가들이 다 그 망을 끊는 거는 방법이 안 된다고 했는데 끊는 이유가 이게 들켜서 여기까지 몰릴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렇죠. 농협 때도 북한 디도스라고 하면 다 넘어갔거든. 네. 이번에도 디도스라고 넘어갈 줄 알았던 거야. 이번에도 북한 사실 운운했습니다. 우리가 얘기 안 했으면 넘어갔어 이거. 그렇죠. 우리가 첫날부터 얘기 안 했으면 처음에 북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괴담 얘기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황당한 결정이라 가지고 이 보고서를 본 1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게 파이프가 3개 있는데 물이 잘 안 통해. 그럼 파이프를 더 늘려야 되잖아. 파이프를 거꾸로 2개를 잘랐다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절대로. 네. 더욱 골 때리는 게 뭐냐. 이 보고서를 보면 이 KT 회선 2개를 자르기 10분 전에 디도스는 급속히 줄고 있었어요. 오히려. 오. 그러니까 10분 전에는 221메가가 100메가 수준으로 확 떨어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당시를 돌아가 보면 디도스가 6시 50분경부터 확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오히려 회선 3개 중에 2개를 확 끌어버렸다는 거야 이게. 네. 선관위에서 말하듯이 KT망을 타고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끌었다. 그럼 LG망으로는 디도스 공격이 안 들어오나? LG망은 인터넷이 아니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어 이게. 이게 이번 보고서에 드러난 가장 골 때리는 치명적인 부분이에요. 정리를 하면 오전 6시 50분부터는 디도스가 급감했어. 그런데 리부팅을 한 후 오전 7시 3개 회선 중에 2개 회선을 끊어버립니다. 아예. 이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조치예요. 여기까지가 2단계고 이게 끝이냐? 끝이 아니야. 아까 얘기한 대로 155 곱하기 3 해서 465인데 2개를 잘라버렸잖아. 310을. 그러니까 이제 155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예. 이게 LG망이에요. 디도스는 다 방어했기 때문에 회선 하나만 해도 충분하죠. 정상 서비스가 되고 있었어야 해. 네. 그런데 오전 7시부터 8시 반까지도 서비스가 안 됐다고. 네. 왜냐? 이 하나 남은 LG 회선이 갑자기 제대로 동작을 안 해. 이 골 때리는 거야. 희한해. 희한한 게 계속 벌어져. 희한함의 잔치야. 희한함이 개 타는 날이야. 희한함이 다 모였어, 씨발. 그날 LG 회선은 7시부터 8시 반까지 30메가 정도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이유 불명. 왜 그랬는지 몰라. 이 상태가 7시부터 8시 반까지, 정확한 8시 32분까지예요. 네. 계속 이어집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오전 7시부터 8시 반까지는 디도스 공격조차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신기한 점인데 7시에 리부팅을 딱 했잖아? 7시부터는 디도스 공격도 멈춰. 팍딱 맞아. 졸라 신기해. 되자. 이해가 돼? 6시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이 돼가지고 6시부터 7시까지는 디도스 시비를 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7시 돼가지고 디도스가 다 공격이 끝났고 정상으로 돌아왔고 리부팅도 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8시 반까지 출근 시간인데 6시부터 한 8시 반까지는 출근 시간이고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많이 할 시간대인데 7시부터 8시 반까지도 이유를 알 수 없는 LG 회선이 155메가가 아니라 30메가밖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하기 힘든 거지. 이게 파이프가 155구경짜리여야 되는데 39경짜리로 줄어 있으니까 여기 통과시킬 수 있는 약이 적잖아. 네, 병목.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러면 그때 일부라도 이용은 할 수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느려진 거지. 요게 3단계예요. 이 3단계를 정리하면 LG 회선은 155메가를 처리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30메가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었다. 그 원인은 불명. 대부분 불명이야 지금 벌어진 일들이 원인이. 이 상태가 오전 7시부터 8시 반까지 이어졌는데 요 시간대는 디도스 공격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시간대의 서비스 장애 역시
디도스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갑자기 선을 2개 끊고 하나 남은 건 속도가 느려져서 안 됐던 거야. 디도스하고 무관해. 이때 디도스 조차 없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1, 2, 3단계를 정리하면 6시부터 7시 사이는 웹서버 메모리가 100%로 풀인데도 방치해서 그리고 리부팅을 한 이후인 7시부터 8시 반까지는 KT 회선을 2개 팍 끊고 말도 안 되게도 회선을 하나 남겨놨는데 그 회선은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속도 저하가 발생을 해가지고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거야. 이렇게 해서 6시부터 8시 반까지 2시간 반 연속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의 서비스 장애는 디도스하고 무관한 게 확실한 거예요. 이 보고서에 의해서. 네. 디도스는 6시부터 7시까지 있었고 그건 다 디도스 방어 장비가 처리했고 7시부터 8시 반까지는 디도스 공격조차 없었고 고로 2시간 반 동안 서비스 장애는 디도스와 무관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기술적으로도 선관위 디도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디도스가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선거 당일날 아침에 이미 제목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선관위 디도스 사건. 그때부터 그렇게 나왔지. 네. 자, 여기가 끝이냐. 마지막 4단계가 하나 있어요. 또 남았어요. 이렇게 접속이 어렵긴 했어도 그 중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투표소 검색 페이지까지 간 사람들도 있긴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도 대부분 마지막 투표소 찾기는 실패했어요. 그렇죠. 이게 4단계야. 아주 극소수만이 그 끝까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투표소를 찾기 위해서 투표소 검색 페이지까지 왔어. 자기 주소를 쳤어. 네. 그러니까 접속이 어려웠던 거지 완전히 멈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있긴 있었다고. 그런데도 마지막 투표소 찾기는 대부분 실패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외부 해킹 혹은 내부 공모의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의 정황을 보면서 우리가 이건 내부 공모의 가능성이 더 크다. 그렇게 추론을 했는데 내부 공모면 DB 연동을 끊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계속. 네네. 처음부터. DB 연동을 끊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렇죠. DB 연동을 끊었다고 여기서 주장하니까 선관위에서는 투표소 찾기 창을 찾은 사람, 거기가 열린 사람이 있었다. 아주 극소수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연동을 자른 거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DB 연동을 끊었다고 하니까 무슨 선을 가위로 자르거나 그렇죠. 무슨 플러그를 뽑은 줄 알아요. 네네네.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투표소를 찾기 위해서 주소를 입력했는데 네. 엉뚱한 파일이 불려지는 거예요. 엉뚱한 파일이. 네. 혹은 그 안에 아무런 값이 없는 거야. 아니면 DB를 헝클어놔서 DB를 검색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값이 안 나오는 거야. 또는 어떤 지역은 찾아지고 어떤 지역은 찾아지지 않도록 했던가.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DB 연동을 끊었다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DB 연동이 되어서 투표소를 찾는 것을 방해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선을 끊었다는 얘기가 아니야. 가위로 선을 끄는 게 아니라 그래서 100% 차단된 게 아니라 방식은 대단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DB를 막 헝클어놔. 그래서 1초 만에 찾아져야 될 것을 30초, 1분이 걸리도록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값이 안 나오는 거야. 예. 타임아웃이 돼가지고. 혹은 뭔가 주소를 입력했는데 그 값이 엉뚱한 거로 날아가 버려. 혹은 정확하게 날아갔는데 그 값이 안에 아무것도 없던가. 이 전체가 다 DB 연동을 끊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런 것을.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접속에는 성공했어도 마지막 투표소 찾기에는 대부분 실패한 거예요. 네네. 간혹 성공한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이 사이사이에. 네. 리부팅할 직후라든가. 네. 그때는 사보가 살았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실패했다고. 네네. 이 전체를 DB 연동을 끌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 그렇습니다.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4단계다. 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DB 연동을 끊는 내부 공모의 방점을 찢는 이유가 뭐냐? 선관위가 매우 이상하게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사례를 보면 우선 지난번 이야기한 선관위 적반하장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헌법기관이 정당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매우 정치적인 단어를 써가면서. 그렇죠. 감히 어떻게 자료를 요청하냐면서 호통을 쳤지. 네. 이것은 한나라당 비대위가 디도스로 DB 연결을 끊는 쇼를 하려다가 실패를 하니까 그 쇼를
하지 않으려는 명분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쇼다. 우리가 것이라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죠.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다고 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두 번째로 선관위 해명 자료를 보잖아요. 우리가 디도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반박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디도스 공격 자체가 없었다고 말한 적이 없어. 디도스는 있었습니다. 실제 DB 연동이 안 된 원인은 따로 있다고 했지. 네. 그런데 선관위는 마치 우리가 디도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반박을 해요. 아니 근데 알면서 기자들은 또 기사를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건 선관위가 우리 주장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야. 네, 알죠. 다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네. 여론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 그렇죠. 선관위가 왜 여론 플레이를 해? 네. 선관위가 무슨 정치 집단인가? 그냥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대응팀이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를 빌어서 그 팀에게 이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실패! 실패, 씨발! 세 번째, 이건 진짜 희한한 점인데, 디도스가 6시와 7시 사이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7시에 회선 3개 중에 2개를 끊었어. 만약에 이때 디도스 공격을 했다면 정말 디도스 공격으로 서비스 장애가 일어났을 거야. 왜냐하면 회선이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죠. 효과적인 공격이 됐을 텐데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도 리부팅을 하고 회선 2개를 끊고 나서 7시부터 디도스 공격이 끝나. 우연히 너무 남발돼, 이 씨발! 네. 계속해서 너무 딱딱 맞아! 절묘한 타이밍인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1단계의 작전이 끝나고 작전이 2, 3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 공격하는 사람과 내부의 공모자가 이렇게 또 추론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보안 전문가가 줄기차게 디도스로 DB 연결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네, 그렇죠. 초기부터. 이거는 그 온갖 방송이나 그리고 신문들이 다 이 주장을 받아 써서 이런 이론이 하나 형성되기도 했죠. 페이지 디도스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선관위는 이 보고서를 다 볼 수 있었단 말이죠. 네네, 보고 있었죠. 그러니까 디도스로 DB가 끊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선관위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쫓아가서 물어봤을 때도 디도스로 특정한 창을 닫는 거는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한테 몇 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는 알고 있었습니다. 디도스로 DB 연결이 끊어진 게 아니라는 해명은 공식적으로 했어야 정상이에요. 네. 하지만 선관위는 이 보안 전문가의 주장을 묵인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인들은 마치 디도스로 DB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방치해 둡니다. 네. 기존 언론이 그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선관위는 알면서도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방치했어. 방치할 이유가 뭐야? 방치할 이유가 없어요. 선관위의 그 일관된 주장에 이 어폐가 있는데 특정한 창을 디도스로 공격해가지고 그 특정한 창을 닫을 수 있는 거는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 사건은 디도스 공격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DB 연결이 안 됐냐고. 지금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선관위는 우리하고 마치 배치되는 주장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디도스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의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알고 있는데 학설처럼 어느 주장처럼 그런데 그게 묵인합니다. 유통되도록 묵인합니다. 방치해뒀다는 거야. 선관위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 게 아니다. 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나 우리가? 다섯 번째로 지난 시간에 얘기한 선관위 시스템 전체를 개비하려고 했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다 갈아엎으려고 했다. 새로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을 우리가 했어요. 네. 이 중요한 시간. 매우 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네네.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액수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정확한 액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선관위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KBS 라디오에 나왔죠.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2월 13일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과의 인터뷰. 이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는데 그렇습니까?
뭐 일부에서 좀 비속어를 쓰자면 뭐 시스템을 개비할 것이다라는 그 뭐 터무니없는 주장도 하고 하던데요. 그건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가 않고요. 뭐 저희가 아무래도 그 열악한 예산 사정상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를테면 뭐 자체 사이버 대피소도 없었고요. 그런 사정 때문에 이번에 헌정사상 초유로 우리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헌법기관이. 그런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성능을 보강하고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질 따름이었지, 뭐 시스템 개별하거나 뭐 그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그건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그런 주장에 불과합니다. 선관위가 왜 이런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까? 선관위는 첩보기관이 아니에요. 서버 전체를 교체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래서 교체하려고 했다. 밝히면 돼. 근데 왜 이걸 숨겨?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게. 제가 선관위 찾아갔을 때도 그러려고 했으나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저희가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앞에서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뭘까요? 공식 자료로는 전체를 개배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선관위가 있는 그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이건 명백해. 말을 바꾸면서 자기가 자기 모순에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관위 전체가 다 연루된 것은 아니라고 우리도 생각해요. 그럼요. 당연하죠. 없어요. 하지만 연루된 사람이 존재한다고 강력하게 추론하는 바입니다. 우리로서는. 하여 오늘 선관위 특집 결론이에요. 이것은 사전 계획된 작전이라고 졸라 강력하게 추론한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그 추론하에 이렇게 재구성해 봅니다.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는 디도스를 페인트 모션으로 때린다. 그리고 그 시간대 서버의 메모리가 100%로 찼음에도 불구하고 리부팅을 하지 않아서 서비스 장애를 초래한다. 두 번째, 서버가 메모리 100%인데도 계속 그냥 두는 건 너무 이상하니까 7시에 리부팅을 한다. 그럼 이제 서비스가 정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때 KT 회선 2개를 끊는다. 디도스 때문이라면 회선을 오히려 더 늘려야 해. 그런데 끊는다. 여기가 2단계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8시 반까지 남은 LG 회선 하나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어떻게 했는지 우리도 몰라. 그래도 접속에 성공한 사람들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둔 여러 가지 방법으로 DB 연동을 끊는다. 4단계. 출근 시간이 끝나고 나서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린다. 지금 시각은 57분입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BBK 실소유 접찬 57분 소송정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 이곳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현오 경찰청장을 수사하는 곳이죠. 하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조현오 청장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주진우 기자에 대한 수사도 맡게 됐습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말이죠. 그런데 검찰은 조현오 청장의 경우와는 달리 즉각 주진우 기자에게 출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주진우 기자는 나가도 조현오 청장과 같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나경원 피부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주진우 기자에게 다시 출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진우 기자는 수사 결과 다 발표해놓고 왜 부르냐고 질타하자 경찰은 그런가? 라고 반응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상대 조현오 통신원의 제보였습니다. 소송정보센터에서 이쁜이 깔때기 리포터였습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 I'm your Erica. BBK 협찬 57분 소송정보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정상적으로 대응했다면 어떻게 써야 하느냐? 간단해. 디도스 공격을 감지하는 순간 전화 한 통화를 하면 됩니다. 디도스 공격이 들어왔어요. 이거 차단해주세요. 그리고 회선을 늘려주세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바로 회선을 늘려주나요? 서버 업체에서? 당장 5분 이내에 모든 상황은 종료돼. 리부팅하고 전화해가지고 디도스 공격 차단해주고 회선 늘려주세요. 모든 상황은 다 끝납니다. 그런데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복잡하게 지지고 볶으면서 결국 출근 시간대 사람들이 투표소 검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걸 20대 몇 명이 술 먹다가 우발적으로 했다. 이 조카이 씨발! 서버 담당자는 지금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관위 디도스라고 다시는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으로도 오늘 얘기했듯이 디도스가 아니라는 게 명백히 밝혀졌어. 이것은 11.6 부정선거 사건이라고만 불러야 됩니다. 이제 목이 씨가 거의 잠겼어. 이해가 돼? 얘기가 쭉쭉? 이해가 잘 됐어. 쉬워. 쉽지? 첫째, 둘째, 쉬워. 이걸 지시하거나 알고도 방조한 정치 세력은 집권해서는 안 됩니다. 선거 관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나쁜 놈들입니다. 언론도 이 보고서를 확인하세요. 네. 이 보고서는 공개됐습니다, 이제. 제발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 사건. 이거 그냥 두면 안 되잖아, 이거. 아니, 같이 잡자고.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돼. 디도스 사건이 아니야, 이제. 명백히 부정선거 사건입니다. 이제는 선관위 디도스라고 절대 불러서는 안 돼요. 자. 선거 당일날 아침부터 선관위 디도스 사건으로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틀에 갇혀 있는데. 자, 이 분석에 참여했던 10명이 넘는 전문가들 중에 이 보고서를 보고 직접 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3사람이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나면 자신의 블로그에 자신의 분석 내용을 공개할 겁니다. 오늘 한 내용은 일반인도 알아듣도록 쉽게 설명한 것이고 보다 전문적인 내용은 이 3사람의 블로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자들이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분석을 어려워하거나 그냥 넘어갈까봐 우리가 아예 전문가들과 함께 아예 분석글을 썼다니까 이제 이 글을 읽고 이 방송을 듣고도 이 기사를 안 쓰면 안 돼 이제 당신들도 같이 가야 돼 디도스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비키니도 이제 그만 10월 26일 부정선거 관련 3명의 전문가 글은 딴지 일보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DDANZI.com으로 접속하세요. 여기까지 오늘 11.6 부정선거 특집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예요 지금. 특집이었습니다. 더 이상 디도스라고 하면 안 돼 이 씨발. 목 다 가겠다. 내 목 다 나갔어 이제. 나 이제 더 이상 오늘 말 못해. 목 다 나가서. 다음 받아서 해. 다음 뭐야? 당신에게 드립니다. 우린 많이 먹었어요. 정신없이 받아먹다 보면 할 일 없는 백수 된다. 우린 새끼 손을 들고 너희에겐 중지 든다. 졸지마 씨발. 나는 꼼수다 버전 1.5 콘서트 2012 액션 플랜 공연이 오는 3월 17일과 18일 각각 광주와 인천에서 열립니다. 더 화려하고 더 강력하고 더 아름답고 더 세진 나는 꼼수다 2012년 콘서트 3월 17일 저녁 6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 3월 18일 저녁 6시 인천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예약은 2월 23일부터 yes24.com에서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대표가 됐다고 무슨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대표가 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상을 제가 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 1월 4일 2008년 전당대회 직전에 돈 봉투를 받았다는 고승덕 의원의 폭로. 전당대회 관련한 진술을 하신 것 맞습니까? 오늘 그건 확인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맞습니다. 박희태 의장은 측근이 검찰에 소환됐는데도 모르쇠로 버티며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다. 이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월 9일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밝힌 사퇴문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큰 책임을 느끼며 국회의장직을 그만두고자 합니다.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모두 저의 책임으로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박 의장은 전 비서인 고명진 씨가 쓴 고백의 글이 언론에 공개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 씨는 이 글에서
2008년 전당대회 직후 고승덕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4일 지나서 박희태 국회의장이 오늘 사퇴서를 제출하고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야 되고 그 간에 다소의 비용이 들어갔던 것이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일주일 지나서 검찰이 박희태 국회의장 공관에 방문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사퇴 발표 후 열흘이 넘도록 국회의장 공관에서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 박희태 의장님, 그만둔 거 맞습니까? 돈봉투 뿌렸던 2008년 7월 전당대회 때 당대표 수락 연설을 하는 박희태 국회의장의 목소리. 오늘날 우리 정부가, 오늘날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 이 혼란과 위기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희태 선생이 박희태 선생께서 전 국회의장이에요. 근데 국회의장이라고 현이라고 해서 방문조사를 받았어요. 공관에서. 나도 방문조사 받고 싶다. 예라이. 주진호. 왜? 왜 조용히 하나 있다, 이 새끼. 경찰청장 조현우야. 야, 경찰청장도 지금 조사 안 받고 서면조사 받았어. 형사일부에서. 근데 형사일부에서 나는 나와서 조사 받았어. 주진우. 왜? 난 주진우가 볼 때마다 항상 나의 친인척이 생각이 나. 뭐? 너무 닮았거든. 누구? 사촌 조카. 야, 이씨, 새로 개발한 거야, 이거? 주진우. 뭐? 주진우와 나는. 뭐? 공동 피의자야. 같은 부서에서 조사받는. 주진우는. 뭐? 가 족같아. 야, 넌 씨발 맨날 그런 생각만 하냐? 사촌 조카. 웃기다. 헌정사상 두 번째 국회의장이 조사받고 있다고 운운하고 흔들어대고 집 앞에 가서 있는데 이거 쇼입니다. 이미 아니 근데 결론은 났습니다. 국회의장 그만뒀다면서 왜 국회의장 공간에서 조사를 받지? 이게 꼼수죠. 자, 최시중 사표를 냈다고 자리를 던졌다고 했는데 아직 안 던지고 있습니다. 뭐야. 국회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루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연봉 세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할 때까지 세금이야. 버텼다가 챙길 건 다 챙기겠다. 그리고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사를 이런 식으로 받겠다는 그렇죠. 거지. 검찰청 출두하지 않겠다. 이런 꼼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검찰청 출두하는 순간 카메라를 쫙 붙을 거 아니야. 노무현 대통령 보십시오. 피의자 신분으로 집을 나섰는데 그게 마지막 외출이었습니다. 근데 헬기가 떴고요. 차들이 계속 따라가면서 찍고 있습니다. 아니, 전직 대통령도 네. 직접 출두했는데 자기들이 뭘 하고 지금 그렇죠. 씨발. 뭘 잘해서도 아니고 돈봉투 달렸어요. 자기가 한나라당 대표 되려고 돈봉투를 던졌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효재 씨하고 함께. 김효재 씨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죠. 조선일보는 위대해요. 하도 조선일보 출신은 아무튼 만지지 않나, 돈 받지 않나, 봉투 돌리지 않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그래서 김효재 수석과 관련한 보도를 굉장히 축소해서 내보냈습니다.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죠. 나를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내가 유력 인사가 된 듯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돈봉투 사건이었는데 이 돈봉투 사건이 일어난 지게 40일이 넘었는데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박희태를 부르고. 이거 동아일보에서 보도했는데 2월 17일 날 보도했습니다. 검찰 단독이라는 걸 붙였는데 검찰이 김효재하고 박희태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검토했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검찰 얘기하면 하나 더. 조사하기도 전부터. 조사하기도 전부터요. 검찰은 선거법이 아닌 정당법 위반 혐의로 정치인을 처벌한 사례가 없다. 그리고 돈봉투가 적극적인으로 표를 매수한 게 아니고 그럼 뭐야? 지지자들에 대한 지원이나 격려금이었어요. 또 어떤 보도를 검찰이 씨발 왜 쉴드를 쳐줘 쉴드를 대변인을 해줘. 그러니까 지원이나 격려금이고 그냥 옆에서 용돈 준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라미드 그룹이라고 문병욱이라고 써낸문 들어보셨죠? 제가 써서 구속됐었어요, 그 사람. 애를 이렇게 써가지고 구속시킨 사람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이 나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1억 5천만 원 변호사 수임료를 박희태한테 줬습니다. 이 사람 변호사법 위반인지 알아보고 국세청도 조사해야 됩니다. 변호사로 선임했어요. 국회의장. 박희태를? 그렇죠. 그 박희태가 그때는 변호사로 선임했을 때는 뭐였어요? 국회의원 신분이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변호사비로 쓰이면 돈을 네. 그냥 이렇게 경력금으로 막 뿌렸다는 거야? 그렇죠. 막 마음씨 좋게? 검찰에서는 마음씨 좋게 우리 할아버지가 돈을 격려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00만 원씩 막. 이 사람은 마이너스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마이너스 통장으로 1억 5천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캠프에 전달했어요. 이 돈이 뿌려졌는데 기분이 좋아서 경력금으로 주려고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이렇게 좋은 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어? 이 사람, 이런 사람을? 이렇게 신선의 마음을 가지고 네네. 있는데 네. 어떻게 조사를 해? 자, 근데 신발. 검찰이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네. 사람들을 격려하려고 네. 마이너스 갑자기 통장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 1억 5천을 만들었다니까. 네, 변호사 수임료도 받고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그랬답니다. 어머, 선해라. 네. 너무 선해. 그래서 하는데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내가 박희태 선생하고 이 나오면 얘기를 꼭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게 두 가지 있는데 박희태 하면 잊지 말자. 두 가지 있습니다. 선관위를 공격한 비서가 그 사람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였습니다. 김모 씨. 공 씨는 한나라당 최고시의원 비서였는데 공 씨가 김 씨한테 그 얘기하죠. 때려삐까예. 때려버릴까요? 디도스 공격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다고 했지. 그렇죠. 갑자기 술 먹다가 때려삐까예. 예. 그랬는데. 그래서 갑자기 디도스로 선관위를 확 공격했다는 거야. 그렇죠. 김 씨가 끄덕끄덕 했다는 그 김 씨가 박희태 국회의장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나오는데 우리 또 박희태 선생은 어느 프로필에 가나 박희태가 춘천지검장 시절에 정치권의 폭탄주를 소개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봉투 선관위 테러로 시끄러울 때 외국으로 좀 튀었어요. 1월 달에. 1월 달에 튀어가지고 일본,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했답니다. 아주 오랫동안 튀었습니다. 근데 아제르바이잔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만찬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서빙을 했는데 박희태를 보자는 사람이 엄숙한 자리에 007 가방을 가지고 딱 나타났답니다. 007 가방에는 주로 중요한 서류 아니면 문건 그런 게 있는데 박희태 보좌관이 네 가방을 열어봤더니 하이트 맥주 200cc 잔하고 보드카 잔 4개가 들어있었답니다. 이게 뭐냐? 폭탄. 서류는 없고 폭탄을 제조하려고 007 가방을 들고 다니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주류 문화의 창달 그리고 애국에다도 한류 전파 이렇게 중요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대사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폭탄주를 돌리고 술을 권하고 술잔이 비우지 않고 그러면 꼭 그 사람한테 핀잔을 줬답니다. 왜 안 마셔? 이렇게 했답니까? 이런 얘기를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대사관 행정관이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이버 수사들을 거론하면서 계속 그 학생과 그 다른 사람을 협박했습니다.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삭제하라고. 그래서 그분은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고. 네, 그 대사관에서 그 일하던 분은 잘렸고요. 꼼꼼한 자식들이야. 하여튼. 네. 자, 우리 상득이 형은 어떻게 해서 상득이 형? 박희태 얘기하면 또 우리 상득이 형 최시중 얘기해야 되는데 이상득 의원 검찰 수사 안 되고 있죠. 뭘 어떻게 돼. 박배수 보좌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의원이 코롱 있을 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사람인데 SLS 그룹에서 SLS 이국철 회장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득 의원에게 로비할 목적으로 60억 원을 건넸다고요. 그리고 60억 원? 네. 그리고 유동천 회장, 제일저축은행 회장은 박 보좌관을 통해서 1억 5천만 원을 이상득 의원한테 건넸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검찰은 이 박애정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대출을 해서 주변한테 위로금, 그냥 격려 차원에서 이렇게 줬다. 친목을 도모하려고. 이렇게 하는 박애정신이 뛰어난 이 검찰은 우리 이상득 의원에게도 이게 박애정신을 발휘해서 조사도 안 해요. 조사도 안 하고 그 보좌관만 구속됐습니다. 앞으로
그 검찰 수사, 이제 뇌물 수사는 불가능합니다. 누구를 보고, 어떤 의원을 보고 뒤에다 차에다가 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기사가 먹은 거야. 보좌관이 먹은 거야. 그럼 끝! 박애정신. 그럼 그 위는 절대 수사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보좌관이 돼야 되겠구만. 그렇지. 돈을 먹으려면. 박애정신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아주 증인으로선 가장 탁월하지. 그렇지. 검찰이 가장 사랑한 사람이 당신이야. 검찰뿐인가? 법원도 그렇고. 그렇지. 우리 각하도 그렇고. 그렇지. 바로 그냥 며칠 만에 좋겠어. 복권을 해줘가지고 말이야. 그래, 좋아? 그래서? 그래서 좋아? 안 좋다면 거짓말 아니겠어? 아쉬우면은 우리 주진우도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 기업을 하나 만들라고. 나빠,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정경입니다. 우리 검찰의 박애정신은 선택적입니다. 그래. 검찰은 당신 막 괴롭혔었어. YS 때 대선 나왔다고. 글쎄 말입니다. 네. 93년에서 내가 대선에서 진 다음에 얼마나 칼고던지. 그래. 아주 족같았어요. 진짜로. 하나만 더 들어가 봅시다. 저기 이국철 회장하고 돈 거래를 한 박 보좌관이 120차례 이상 통화를 한 휴대전화는 테이프폰이었는데 코오롱의 재직증인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코오롱 직원의 계좌도 5개, 6개 발견됐고요. 무엇보다도 비자금이 그 이 의원 비서들 보좌관 통장을 통해서 세탁이 된 흔적이 검찰에 정확하게 잡혔습니다. 그 돈은 자기 비밀금고에서 나왔다고 이상득 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뇌물이 아니라 자기 돈이었다. 자기 돈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조사를 안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부동산 매각 대금과 집안 행사 축의금 등으로 집안 장롱 속에 비밀금고에 보관했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검찰이 조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기가 결혼 축의금을 받은 걸 오랫동안 모아놨던 자기 돼지 저금통 돈이라 이거네. 그렇죠. 그걸 근데 왜 비서 통장에다 넣어놔, 자기 저금통을. 그리고 근데도 검찰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셔야 된다. 당연히 그러셔야겠죠. 그렇게 하고 조사를 안 합니다. 자, 더구나 저 김학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예진인가? 그렇죠. 한국방송예술교육진흥원. 이름도 웃깁니다. 또 우리 정용욱 씨한테 돈을 줘가지고 EBS 이사가 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이상득 의원 쪽에 공천원금을 20억 원을 약속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을 이 의원 차 트렁크에 돈을 실어줬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걸 정확히 봤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우리 검찰에서는 형님은 당연히 트렁크에 실어줘야지 어깨에 매줍니까? 아니면 머리에 얹어줍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 안 합니다. 우리 검찰은 이렇게 박애정신이 투철합니다. 경찰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주진우. 왜? 나 대신 검찰을 비판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검찰에서 당신은 안 부르고 나만 부른대. 같은 부서에서 형사 일부에서. 정말 훌륭한 검찰이군. 네. 자, 여기에서 우리 최시중 할아버지 얘기도 하나 합시다. 최방통령 얘기. 최시중 이 할아버지도 정치권의 돈 봉투를 무차별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저 미디어법 2009년 7월에 미디어법이 직권 상정되자마자 문방위 위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이때 정용욱을 통해서 500만 원씩 이렇게 돌렸습니다. 5만 원짜리 신권 지폐로 100장이 들어있었다는 증언이 나왔고요. 돈을 무차별로 뿌렸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조사 안 합니다. 조사할 이유가 별로 없다. 박애정신. 이렇게 나옵니다. 왜 별로 없어? 돈을 뿌렸다는데 최소한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수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할아버지들이나 어르신들이 돈 봉투 살포해 주셔야 우리도 세뱃돈도 타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검찰에서는 역시 그러셔야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그냥 간단한 얘기 몇 가지 할 텐데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2011년 업무 추진비가 나왔는데 한 해 동안 1억 1천만 원을 썼습니다. 그럴 수 있죠. 뭐 그렇게 많이 써야죠. 근데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57차례 업무 추진비를 냈는데 이 사람은 카드통신위원장 같아. 외부 전문가와의 간담회가 16번이었고요. 직원 간담회 27번입니다. 기자 간담회 많았고요. 근데 밥값이 49만 원짜리가 너무 많아요. 50만 원을 넘으면
그 업무 추진비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76살인데 김용민보다 많이 먹습니다. 밥을 3공기씩 먹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자주 가냐면요. 롯데호텔, 조선호텔, 일식당 어부가라는 데를 자주 갑니다. 일식당 어부가하고 롯데호텔의 단골이라고 해서 저도 한 3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2만 원짜리 대구탕 먹습니다. 근데 2만 거기 원 미안한데 뷔페가 얼마 정도 돼요? 뷔페는 없어요. 말만 하면 뷔페라 이게. 이 사람들은 뷔페가 아니라 칸막이 쳐진 방에 가요. 근데 일식집인데 제가 갈 때마다 물어봐요. 채방통 오셨냐고 뭐 드시고 갔냐고 하면 점심 정식은 3만 원에서 4만 원 하고요. 저녁은 5만 원, 8만 원, 10만 원 합니다. 10만 원짜리는 사시미, 도로, 새꼬시 그리고 많은 스키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체크하는데 업체하고 먹습니다. 그 SK텔레콤이나 뭐 KT 그런 데하고 먹지 않습니까? 밥값은 다 업체 사람들이 냅니다. 보통은 그렇죠. 네. 그리고 소맥하고 막걸리를 주로 마시고 양주는 가져와서 마십니다. 내가 오실 때마다 보고 체크해봤어요. 밥값 많이 안 냈거든요. 근데 밥값을 이렇게 많이 써요. 김용민보다 더 많이 먹어요. 이거 좀 이상하죠? 졸라 이상한데? 네. 기자들하고도 계속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방통위를 출입하는 사람들은 식구라고 얘기했고요. 방통위 출입 기자들은 용돈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한테. 제가 다른 증거도 있어요. 그리고 기관원들한테도 돈 줬습니다. 방통위는. 정용욱은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라고 했겠죠. 도망을 방조했고 정용욱이 들어왔다 나갔을 때 검찰에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나가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근데 그 돈들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할아버지는. 자, 최방통도 그렇고요. 이상득도 그렇고 다급해서 자기 돈이라고 했는데 이 돈이 저는 다른 저수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어디 저수지가 있다고까지도 거의 파악했는데 아직은 발표할 단계는 아닌데 갑자기 자기가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가 자기 비자금이다. 자기 비자금 통장에서 나왔다. 이 얘기를 한 거면 다급했습니다. 검찰이 거기에서 하나만 확인하면 이 돈이 어디가 출처고 어디에서 났는지 왜 이렇게 밥을 할아버지들이 많이 먹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알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검찰에서 안 하고 저만 나오라고 해요 계속. 자, 여기에서 한마디 더 합니다. 검찰에서 이렇게 눈 감기 수사하고 있는데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박희태 이 할아버지 뭐 헌정사당 몇 번째라고 떠들고 있는데 예우한다 떠들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는데도 불렀습니다. 검찰이. 중앙일보 4월 11일자 정진홍 논설위원이 기명 칼럼을 썼습니다. 박연차가 돈이 아니라 똥을 지천으로 뿌리고 다녔다. 그 똥을 먹고 자신의 얼굴에 처바르고 온몸 전체에 뒤집어 쓴 사람들이 지난 시절 이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그 부인이었으며 아들이었다. 그 정진홍 씨가 JTBC에서 지금 사회 보고 있는데 네. 김어준 총수를 꼭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싫다! 이 사람 진짜 대통령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의 일을 남편은 몰랐다고 하는 구차한 삼류 드라마라고 중앙일보는 썼습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이 4월 27일 날 칼럼에서 노무현 게이트에 얽힌 돈의 성격과 액수를 보면 그야말로 잡범 수준이라고 썼습니다. 동아일보는 4월 11일자 기사에서 600만 불의 사나이 완쇼남, 완전 쇼하는 남자, 뇌물현, 노구라 등 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신조어가 쏟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언론이 헐뜯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득, 최시중, 박희태한테 언론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십시오. 눈 감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잖아. 다 죽었어 이 씨발. 요 건은 여기까지 하고 이 노래는 오직 한 분, 그분을 위해 바칩니다. 오늘도 닥치고 각하를 찬양해 내일도 닥치고 각하를 찬양해 꼼꼼하시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각하 위대하신 반띵 정신은 오늘이에 오늘도 닥치고 각하를 찬양해 가족애가 넘치지 우리의 사랑스러운 그분 여성에겐 질문하지 우리 바람 쐬러 갈까
아주 귀여운 승쥐 같은 외모와 오가카 낼름낼름 섹시한 오기혀가 매력적이신 유체 이탈 화법의 달인 호연치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나의 각하 닥치고 찬양하라 오늘도 닥치고 각하를 찬양해 내일도 닥치고 각하를 찬양해 꼼꼼하시고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각하 위대하신 반띵 정신은 오늘이에 오늘도 닥치고 각하를 찬양해. 조선일보가 2월 15일에 보도한 게 있습니다. 정부가 KTX 민영화 한다는 구간을 100% 그 지분 판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자, 근데 존나 말이 많아가지고 네. 정부가 꼼수를 하나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졸라 떠들었잖아. 네. 네. 대기업 그 지분 딱 50%만. 지난번에도 인천공항 매각하려다가 안 되니까 49%만 낸다고 그렇죠. 했어요. 우리 각하의 반띵 정신! 씨발! 패턴이야. 100% 나와서 말 나오니까 절반만 하겠다. 절반만 하겠다. 지난번에는 49%, 이번에 50%가요? 50% 이게 무엇이 의미냐? 3% 지분만 가져도 말이죠. 이게 사실은 주주의 권한이 법적으로 부여됩니다. 그렇죠. 우리 이건희 회장 부부 삼성전자 주식 몇 프로 갖고 있습니까? 에헤이. 4%. 근데 50%라. 지배주주 아닙니까? 이게 뭐가 달라? 100%나 50%나. 자, KTX 민영화. 국민은 좌시하지 않습니다. 자, KTX 민영화 계획 참여정부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정말 뒤져봤습니다, 제가. 봤더니 개뻥이었어요. 뭐냐? 참여정부 때 KTX 민영화하자. 이런 주장은요. 이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MB정부의 민영화 내용은 이거죠. 수서에서 부산까지, 수서에서 목포까지 요거를 민영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철도는 다 깔았는데. 돼지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거 다 정부가 자기 돈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걸 그래가지고 30년 동안 민간한테 준다는 거 아니야? 철도는 다 깔았는데 이제 돈 벌어야 될 시점인데 그걸 다 준다는 거고. 그렇지. 지금은. 자, 그런데 참여정부의 KTX 민영화는 뭐냐? 정부가 깐 철도, 이건 정부 거야 무조건. 대신 목포에서 보길도라든지 완도까지 내 돈 들여가지고 철도 만든다. 그러니까 목포역에서 그 철로 이어줘. 네. 그럼 해줄게. 돈 그러니까 깔면. 자기 돈으로 기업이 철도부터 깔아라. 네. 그러면 그 노선을 민영화로 인정해주겠다. 그렇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조중동을 비롯한 방송을 비롯한 자기 우군들이 물타기를 해주니까 그냥 개뻥을 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런 걸 보면서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지난번에 그 서울역에 가가지고 KTX 민영화 반대 1인 시위했다면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1 대지 시위. 예. KTX에 꽂혔어, 민영화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예. 1인 시위까지 했어? 예. 가서 그리고 또 피자를 대접받았습니다. 철도 노조로부터. 예. 근데 그런데도 우리 각하는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초질관.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는 거 아니야, 선물. 예. 각하에 관심이 있는 곳에 저희들은 항상 달려갑니다. 예. KTX 민영화. 우리 막자고요. 예. 자, 국민들이 관심 가지면은 그래도 각하는 보지 않아. 각하 관심. 각하 관심. 각하는 포기하지 않아. 코레일 직원 16,000명은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재훈 본부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 이 본부장이 KTX 민영화를 통해 운임 20%를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인건비가 최대 한 25% 정도, 시설 유지 보수비가 20% 정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운임이 최대 20%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코레일을 폭리만 취하는 회사로 매도했다는 겁니다. 코레일 관계자. 인건비 경비 25% 줄여도 요금 4% 미만으로밖에 인하 안 됩니다. 국토부는 요금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한 발짝 물러선 상태입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 한 20% 정도 인하 효과가 있다. 이것이 아직까지 검증된 건 아니죠. KTX 민영화로 인한 20% 가격 인하는 정부도 확신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고속철도 민간 개방을 놓고 국토해양부와 코레일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민간 개방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을 놓고 폭로전이 이어졌습니다.
정부 발표보다 앞서 민간 기업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지적. 일부 기업들은 이미 작성을 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우건설이 KTX 민영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따라서 대기업 특혜일 텐데 대우건설은 어떤 회사일까? 대우건설은 산업은행으로 넘어가서 산업은행 소유의 회사인데 이 산업은행은 사는 금융지주 회장에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 강화위원장이 내정됐습니다. 결국 대통령 측근이 민영화된 KTX의 운영 주체가 된다는 말? 논란이 커지자 대우건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권 민간 개방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죠. 목도 다 샜고, 이제 또 일요일날 새벽에, 하기도 지쳐요, 이제. 그래서 마무리를 오늘은 하자고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안철수 메리 프로젝트 가동될 것이다. 이걸 했는데. 그렇죠. 바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이거 당연한 수순이죠. 네. 10월 26일이 디도스만 있었던 게 아니야. 이날이 정치사의 커다란 변곡점이었어요. 이때 나경원 떨어졌지. 그래서 친이계 박살나고. 박근혜 대세론 꺾였지. 그렇죠. 그리고 한나라랑 총선 전망 줬댔지. 네. 그러니까 지금 11.6 그 시점에 일어났던 일을 다 뒤집어야 돼.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타났던 안철수, 박원순, 나경원을 엎은 낙곰수. 이거를 마찬가지예요.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도 공격하고. 그렇죠. 박원순도 공격하고. 우리도 계담 유포자로 공격하고. 주진우도 잡아가려고 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 나도 잡아가려고 해, 지금. 너는 우리 아니냐? 이 새끼 다 포함되는 거지? 아니, 근데 주진우만 얘기하니까. 여러분, 나도 체포당할 수가 있어요. 이거 무슨 깔때기야?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오늘 특집이 있어서 그렇지. 안철수, 박원순 프로젝트 이거 재밌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저희가 또 기대하셔도 됩니다. 깊숙이 파악했어요. 자, 한 가지만 그럼 여쭤봅시다.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논란. 그게 다 여기 프로그램에 있는 겁니다. 엮여 있어요? 네. 당연하지. 감사원 뛰쳐나올 거고요. 예. 또 다른 애들 줄 손들고 서 있습니다. 저희가 다 파헤치겠습니다. 네, 요 건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특집으로 또. 우리 빨리 하자, 이거. 다루기로 하겠고.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자고. 자,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11.6 부정선거 사건 특집 했는데, 자, 기억을 되돌려 봅시다. 11.6 부정선거는 목표가 뭐였냐? 나경원을 당선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고 있었어, 오랫동안. 나경원이었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 선관위를 디도스로 때리고 회선을 끊고 난리 부르스를 친 거. 다 누구를 위했을까요? 나경원 당선을 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나경원 전 의원이 네. 아무렇지도 않게 네. 다시 후보가 되고자 합니다. 저기 나경원 후보가 낙곰수를 고발했는데 낙곰수는 끌려다니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는 조사도 안 받아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후보가 맞고소를 했는데. 네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그저 20대가 우발적으로 친 사고라면 20대 몇 명이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경원 전 의원은 12.6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그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해명해야 하고, 네. 최소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죠. 사과를 해야지. 그렇죠. 왜냐? 그 모든 게 자신을 당선시키기 위한 사건이었으니까, 씨발! 어쨌거나 자기 캠프에서, 어쨌거나 자기 진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걸 잊고 있었어. 11.6 부정선거 사건은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당선시키느라고 짜여졌던 사건이다. 치밀하게 짜여졌던 각본대로 움직인 아주 주도 면밀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을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시키느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안철수, 박원순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디도스를 했어, 씨발. 자, 정봉주법 처리도 거의
물 건너가고 있습니다. 나경원법이 나와서 막았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친박이 동의해주면 처리될 수 있어요. 네. 어차피 친이는 동의할 수가 없어. 각하 사안인데 어떻게 동의를 해. 하지만 친박 쪽에서 이 법안 처리를 동의를 해주면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박 쪽에서는 동의해주지 않아. 총선 전에는 이제 법안을 처리 못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해서 18대 마지막 법안 처리에 기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정봉주를 감옥에 넣은 건 각하지만 석방을 방해하고 있는 건 친박 라인이다. 4월까지 투표권을 단련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단련하고 싶어. 철사장. 나의 모든 비계를 다 투표군으로 만들고 싶어. 딴데 필요 없어. 엄지손가락하고 엄지와 검지만 단련하면 돼. 졸라게. 모래를 데운 다음에 손가락을 계속 집어넣으라니까. 자, 투표권을 단련하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때까지 아무도 쫄지 마! 끝! On the uprise. So frustrated.